안녕하세요. 콜롬비아 데니엘쌤이에요. 오늘은 예일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학교 소개입니다. 합격률은 4.6%로 전반적으로 딱 하버드나 이제 프린스턴이랑 비슷하죠. 얼디 같은 경우는 3.6%로 되게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SCEA라고 해서 이거는 Restrictive Early Action이랑 비슷한 건데요. 10%를 이제 넘기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옐드 레이트는 70%로 좀 낮은 숫자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100명 중에 70명이 예의를 들어갔는데 나머지 30명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AT 같은 경우는 하위 25%가 생각 외로 1480으로 낮은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중앙값이 1530이랑 상위 25%가 1560이라는 이제 큰 숫자를 가지고 있네요. 에이시안이니까 1560 정도는 1570 정도는 맞아야지 A를 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AT 제출은 61%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제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GPA 같은 경우는 CDS에 미공개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거의 만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과 코र्스 리콜과 이제 스쿨 컨텍스트를 더 중시한다라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가려면은 GPA도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SCEA나 Restrictive Early Action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제 non-binding이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제 합격해도 등록에 의무는 없어요. 실제로 이제 RD 합격률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3. 몇 퍼센트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미발표로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RD 합격률이 더 낮아졌다라고 우리는 추론을 할 수가 있고요. 너무 낮아진 거를 보여주기 싫어하니까 왜 싫어하냐? 낮아지면은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할 테니까요. 그러면은 학교 입장에서도 불리하다라고 볼 수 있죠. 합격률은 예일이나 하버드나 콜롬비아나 거의 비슷한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바인딩은 이제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early decision이니까 바인딩이고요. 이제 재정 보조 같은 경우는 하버드와 예일은 need blind. 그러니까 재정 보조를 신청해도 괜찮지만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됩니다. 디퍼럴 같은 경우는 예일 같은 경우 17에서 18%가 디퍼를 주지만 하버드 같은 경우는 83%를 줍니다. 웨일리스트 같은 경우도 실제로 거의 뭐 합격하는 율이 4.1%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대하시면 안 된다. 재밌는 것이 이제 레지던시 컬리지라는 예일만의 구조가 있어요. 14개의 학교 중에 입학 전에 한 곳에 이제 랜덤하게 배정이 되는데요. 4년 동안 소속이 되면서 졸업 후에도 유대감이 이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전공과 무관하게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모인다라는 것이 되게 재밌는 포인트네요. 이거를 이제 입시적 관점에서 봅시다. 입시적 관점에서 보면은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과 이제 어울릴 수 있는 학생을 뽑는다는 거고요. 커뮤니티에 그래서 그 다양한 배경에 적극적으로 기여를 해서 그 배경을 이제 풍족하게,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학생을 뽑는다는 거고, 소그룹 안에서 이제 깊이 있는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학생을 뽑는다는 거죠. 다른 아이비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코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지만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코어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듣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좀 모이죠. 그러나 예일 같은 경우는 거기다 더해져서 다 같이 생활을 하니까 좀 더 유대감이 끈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CDS 데이터를 분석을 해볼 텐데요. CDS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클래스 랭크랑 First Generation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전에 프린스턴과 하버드와 같이 전반적으로 다 very important라고 볼 수가 있죠. 코र्스 리콜도 1순위고 아카데믹 GPA도 이제 very important고 에세이도 중요하고 recommendation 뭐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건 당연하겠지만 근데 클래스 랭크가 우리가 별로 상관이 크게 없는 게 요즘에는 랭킹이 이제 학교 내에서 별로 나타내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의 성적만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학생이 first generation인지 아닌지 다양성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중요하게 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CBS가 보여주는 예일의 평가 철학을 한번 봅시다. 특정 과목 수를 이제 명시하지 않았어요. 몇 개의 과목을 들었냐를 이제 묻지를 않는데요. 그러나 이제 예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이 들어야 된다는 사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것만 바탕으로 추론을 하자면은 얼마나 도전적인 수업을 많이 들었는지를 본다라는 거죠. GPA도 이제 4.0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SAT나 AP 중 선택 제출이라고 써 있지만 이거는 둘 다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
평가 원칙을 형식적으로 추론을 해보자면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보다 어떤 수업을 들었고 그 수업을 얼마나 잘 했는지, 그리고 그 수업에서 얼마나 깊이 있는 이제 코멘트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긴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더 밑바탕으로 들어가 보자면은 랭킹도 좋아야 되고 GPA도 좋아야 되고 AP 개수도 많이 들어야 되고 SAT도 거의 만점에 가까운 숫자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 이제 1530 이상이면 강점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에이시안이기 때문에 1560 정도는 맞아줘야 된다. 그러나 얼리 액션으로 제출을 할 경우에는 1530 정도로도 제출해 볼 법하다. 다른 에세이나 엑스트라 커리큘러에서 강점이 있다면은, 얘 같은 경우는 20명 미만의 수업이 73.2%로 엄청나게 수업 규모가 작은 학교입니다. 인문사회과학이 중점적으로 뜨는 학교고요. 스템을 좀 더 집중하고 싶으면 다른 학교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트랜스퍼이 사실상은 이제 불가능한 학교입니다. 연간 지원자가 2,000명 중에 그 중에서 합격하는 학생이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1.4%의 외부 편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학교를 입학한 이후에는 전공 변경이 자유로운 학교입니다. 인재상에서는 가장 아카데믹한 게 이제 1순위겠네요. 여기도 가장 도전적인 커리큘럼을 선택을 하면서 학업 성취도가 중요하고요. 여기도 프린스턴과 마찬가지로 intellectual curiosity를 본다라는 거죠. 지적인 관심도를 본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거죠. 학문적인 학생을 원한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에 포텐셜이 있는 학생을 원한다는 것은 이제 개인적인 프로젝트보다 팀 프로젝트에서 리더십을 좀 보이는 학생을 원하고요. 그리고 운동 같은 거를 하더라도 벌시리이면서 이제 거기서 캡틴을 원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문적인 것도 국가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들을 뽑는다. 커뮤니티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다이버시티를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학생이 얼마나 이제 독특하고 그 학생만의 캐릭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에세이를 썼는지가 중요하겠네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분야를 불문하고 리더가 될 학생을 찾는다고 직접 이제 예일 총장이 말을 했죠. 서플리멘터를 좀 보죠. 짧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여러 개 하는데요. 학문적 관심사도 보여주고 영감받은 인물, 감사한 것, 존경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적 호기심도 보여줘야 되고 본인의 특성을 보여주면서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면서 그 특성 안에 리더십도 보여줘야 되고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why 예일이라는 질문이 있는데 학문적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리서치 깊이가 핵심인데요. 여기서 리서치 깊이라는 것은 예일에 대해서 얼마나 리서치를 했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선택 에세이 같은 경우는 반대 의견과 대화하는 것, 소속 커뮤니티, 예일을 풍요롭게 할 경험. 여기에서는 이제 본인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해왔기 때문에 잘 맞겠습니다. 이런 핏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에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액션입니다. 당연하게 얼리 액션으로 가야겠죠. SAT나 AP, IB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되고요. 로드맵 같은 경우는 10학년,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항상 GPA가 탑 10% 안에 들면서 GPA가 거의 만점으로 가야 되면서 학년 때는 본인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러면서 자잘한 작은 퍼스널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좋겠고, 거기에서 이제 10학년, 11학년으로 가면서 메인 프로젝트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본인의 스파이크를 나타낼 수 있는 메인 프로젝트를 한 두세 개 정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0학년에서 11학년으로 올라갈 여름방학 안에는 SAT를 무조건 끝내놓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10학년에서 11학년으로 넘어가는 그 여름방학에만 SAT를 준비하면 되나요? 라고 이제 착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10학년에서 11학년으로 넘어가는 여름방학 마지노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부터 준비를 좀 해오다가 전략적으로 10학년, 11학년 때 1480점 이상이 나온다. 1500점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유의미한 점수이기 때문에 11학년까지 좀 SAT를 가져가셔도 된다. 안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그만두시고 SAT를 보지 않는 학교로 지원을 하시는 게 맞다. 자, 여기까지 예일 유니버시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이비리그랑 스탠퍼드, MIT까지 비교 분석하는 표를 올려드릴 거예요. 이제 1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AP 시험까지 한 달밖에 안 남은 경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좀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알아가는 경험을 좀 지금은 하면서 AP를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5월에 AP 시험 끝나자마자 IB 같은 경우는 IB에서 시험들을 보자마자 대학 준비를 바짝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